로레타 메스터와 제임스 블러드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들이지만 그래봤자 올해부터는 금리정책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입니다. 이들의 발언은 크게 무게감이 없는데 언론이나 몇몇 사람들은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주식이 떨어진 거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CPI,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며 금리 전망이 약화되고 채권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던 미국 증시가 목요일에는 강한 흐름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개장 전 PPI가 너무 강하게 나오자 선물 시장에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장 시작하고 개파락했던 것을 말아올리며 이걸 또 양전시키나 했는데 장 마감 때쯤 별 이유도 없이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언론이나 몇몇 사람들은 P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너무 높게 나왔고 제임스 블라드, 로레타 메스터 연중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목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설명하지만 PPI가 발표되고 크게 하락한 이후 다시 슈팅이 나오며 거의 양전까지 말아올렸고 장중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니 개인적으로는 그냥 박스권에서 주가를 흔들며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1.78%, S&P 500 마이너스 1.38% 하락했으며 TQQQ는 마이너스 5.72% 하락해 24.5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저의 보유 수량은 1300주 그대로이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 매수 체결이 될 듯 합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10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목요일 PPI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헤드라인 PPI를 살펴보면 지난달 6.5%에서 하락하긴 했지만 예상치인 5.4%는 크게 상회하는 6.0%로 발표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측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PPI가 한 달 만에 크게 하락할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PPI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CPI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에너지 부분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에너지 부분이 마이너스 6.7% 하락하며 PPI 하락을 견인했지만 이번 달은 오히려 5% 상승해 PPI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재고가 쌓여 컨테이너 비용과 창고 보관 비용이 증가해 CPI나 PPI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PPI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재고가 쌓이면 보관 비용이 올라가 물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이 보관 비용을 줄이고 재고를 소진시키려 상품 가격을 낮춰 물가를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PPI가 발표된 10시 30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19만 4천 개로 발표되며 여전히 강한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모두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지표마저 강하게 나오며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이외에 목요일에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됐습니다. 최근 매일같이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시장이 오를 땐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목요일 시장이 하락하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달 초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사례를 보았다고 말했으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긴 싸움이 될 것이며 2023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결의를 계속 보여줘야 할 것이라 말하면서 3월 50bp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와 제임스 블러드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들이지만 그래봤자 올해부터는 금리정책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입니다. 이들의 발언은 크게 무게감이 없는데 언론이나 몇몇 사람들은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주식이 떨어진 거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등락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기에 늘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스스로 해석해보고 의심하며 선별적으로 수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CPI, 소매 판매, 산업 생산에 이어 P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안 좋게 나오자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3월 50bp 금리 인상 전망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제는 최종 기준금리를 5.25%로 전망하는 사람보다 5.5%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기준 금리 전망이 악화되자 2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10년물 금리 또한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해 3.8%를 넘어섰고 이제 12월 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2월 들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모두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보이자 금리 전망은 상당히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가득해졌습니다. CPI가 발표된 이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당장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긴 힘들 것 같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며 박스권에서 옆으로 횡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실제로 CPI, PPI,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높은 위치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나스닥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보면 변동성을 줄이며 단순히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움직임들이 모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면 지금까지 별말 없이 시장의 등락에 따라 CPI나 다른 지표를 끼워 맞추며 설명하던 사람들도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와도 주식시장이 상승하자 이제서야 뒤늦게 추세가 전환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의심의 벽을 타고 이미 오른 후에야 주식이 도대체 왜 안 떨어지지? 에라 모르겠다.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상승장 시작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개인들의 의심과 불안이 탐욕으로 바뀌자 세력들은 시장을 위아래로 흔들고 미국 증시는 귀신같이 떨어져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연준이 금리 강하게 올려서 채권금리는 다시 전고점 뚫고 주식시장은 한 번 더 폭락 온다 고 말하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동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던 저에게도 분명 좋은 매수 자리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표가 둔화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이후 경제 지표가 하나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세력들은 이를 명분으로 미국 증시를 작정했다는 듯이 끌어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발 줏대 없이 주가 등락에 따라 지표를 끼워 맞추며 설명하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각자만의 투자 원칙과 계획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